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리다입니다. 지금 또 그림이 잘렸네요. 앞부분이 날아가고 없습니다. 지금 저 그림은 일전에 제가 이제 쇼츠로 먼저 지금 올려드린 그림이고요. 그 수채화에는 종이가 좀 중요한데, 네, 그 종이의 종류에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순도 그 100% 코튼이냐 내지는 25%냐 뭐 50%냐 이 함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고요. 당연히 100% 코튼이 가장 비쌉니다. 제가 사용하는 종이는 100% 코튼지고요. 그리고 종이의 거침 정도에 따른 분류가 세 가지로 나눠져요. 대체적으로 뭐 아르시나 지금 아티스티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표기하는 방식들은 제조사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황목, 중목, 세목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황목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가장 거친 종이를 얘기하는데, 황목은 그 러프라고 쓰여 있어요. 러프, ROUGH라고 쓰여 있죠. 그게 이제 러프하다, 좀 거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중목은 콜드 프레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티스트코는 콜드 프레스라고 표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목, 가장 이제 표면에 요철이 전혀 없는 가장 매끄러운,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그 종이는. 그것도 100% 커튼지고요. 거기에는 표기가 이제 핫 프레스라고 되어 있어요. 핫 프레스. 그러니까 좀 강하게 이 프레스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 종이의 거침 정도에 따른 그림의 어떤 그 사용처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저의 경우는 그래요. 저는 뭐 수채화가 초보라서 제 얘기가 다 맞을 수는 없는데요. 저는 이제 자연물이나 풍광이나 약간의 그런 러프함이 있는 곳을 그릴 때는 황목을 쓰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이제 약간 러프하면서 약간 세밀한 묘사가 좀 필요한 그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목, 콜드 프레스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세목은 저는 세목은 이 물 번짐이나 수채화의 습기가 있을 때, 물기가 있을 때 진행하는 그 방법보다는 발려서 말려서 쌓아 올리는 그런 식의 그림에서 사용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색연필, 지금 채널에도 있는 색연필로 얼굴 묘사를 좀 디테일한 묘사가 필요할 때 세목을 씁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되면 그냥 이게 종이는 그때그때 많이 사놓습니다. 사놓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지금 사실 지금 종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채화는 사실 붓이나 물감을 타기보다는 종이를 제일 많이 탑니다. 제가 아주 짧은 소견으로 경험에 비춰서 보면, 일반 켄트지나 복사용지나 뭐 일반 종이에 그리는 거하고, 지금 RCG나 내지는 지금 아티스트코 지금 100% 커튼지에 그릴 때의 느낌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 정도. 사실 종이가 다 해줍니다, 이거.
이게 조금만 그냥 그 연습만 되면 사실 아크릴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크릴은 그렇지 않은데 이 수채화는 종이를 그래서 제일 많이 탑니다. 그래서 같은 비용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가장 좋은 가성비는 종이에서 나옵니다. 종이에 투자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괜히 뭐 물감도 사실 이것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물감 비싼 거 뭐 다니엘 스미스나 내지는 시민케나 이런 것들은 되게 비싸죠. 그리고 조금 대중화되면서 조금 비싼 게 지금 뭐 홀베인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요. 저는 신화만 씁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 음악 하시는 분들 보면 왜 스피커 엄청 좋은 음향 기기를 가지고 스피커의 라인선도 굉장히 비싼 선을 쓰고 입력선 그 다음에 출력선도 마찬가지죠. 뭐 그렇게 해서 뭐 파워 앰프까지 해서 다 해서 이 소리를 들어도 막귀가 들으면 전혀 그거 차이를 못 느끼거든요. 뭐 거의 뭐 10만 원짜리 스피커하고 뭐 100만 원짜리 스피커의 차이 정도 또 느낄래나.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돼도요. 그렇게까지 돈의 가치에 비해서 그렇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게 사실 이 수채화도 그래서 일단은 돈이 되면 무조건 종이를 사시는데 투자를 하시면 한층 조금 좀 본인이 볼 때 조금 만족스러운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수채화에 이제 좀 많이 좀 그 공을 좀 들여서 조금 좀 그 연습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도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계속 늘겠죠. 뭐. 이게 예전에는 많이 수채화를 했었는데 이게 아크릴만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요즘에 좀 곤욕스러운 그런 상태고요. 이제 그 그림은 지금 제가 저 차를 좀 그려보니까 나름 재밌어요. 저기에는 이제 묘사가 좀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이나 배경에서, 수채화가 갖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터치감이나 회화적인 느낌들을 좀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당분간 저런 차 사진을 좀 많이 모아서, 지금 계속, 저거를 여러 번 이렇게 계속해서 한번 올려볼 생각이에요. 이게 지금 저거를 다 그리는 시간은, 이 수채화는 그렇게 시간을 많이 가지고 그리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저게 총 그린 시간만 하면 한두 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뭐 그런 정도의 완성이 된 것 같고요.
저런 차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차를 볼 수가 없죠. 왠지 북유럽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스웨덴이나 뭐 그런 눈이 많이 오는 그런 노르웨이나 이런 데 있는 차량인 것 같고, 그런데 눈발이 날리고 겨울 그리고 추운 곳인 것 같은데, 또 아이러니하게 위에 짐칸은 또 튜브가 저렇게 실려 있네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그림을 그릴 때 항상 그 머릿속에 있는 거를 본인이 바로 그릴 수는 없거든요. 무조건 베껴야 됩니다. 보고 베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그 적절한 본인의 수준에 맞는, 그리고 본인이 표현이 좀 가능한 그런 그 소스들을 찾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림 그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수 있고요. 공개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나 내지는 뭐 무료 그 사진 사이트들이 많으니까 그런 쪽을 많이 서치들을 하시면서 평상시에 이런 자료들을 좀 많이 모아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씩 그 도장 깨기처럼 이렇게 그려 나가시면 그것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뭐 디자인하는 사람이나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 사이트가 이제 그 소스 사이트도 그림에 관련된, 그게 이제 그 핀터레스트나 비엔스 같은 데를 많이들 보시는데요.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보면 사실 워낙에 그 하이퍼 리얼리티들이 많아서 제가 볼 때는 사진인 줄 알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그림인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사진과는 구별이 안 될 정도로까지 리얼리틱한 그런 그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스톡이라는 곳하고, 그리고 몇 군데 사이트에서 주로 많이 이런 소스들을 찾는 편이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영화나 내지는 이게 지금 그 TV가 뭐 QLED 그 해상도, TV 해상도들이 워낙에 좋잖아요. 그러니까 TV를 보다 넷플릭스나 내지는 뭐 이렇게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시다가 그런 장면이 나올 때 정지하고 그걸 캡처해도요, 그래도 거의 사진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사진처럼 똑같이 그릴 필요는 없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따지면 사실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제가 사이트에서도 어떤 사람을 봤냐면, 이 어반 스케치를 하는데 이 사람은 구글 위성 사진을 가지고 구글에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도로, 우리나라도 그 네이버 같은데 네이버 지도 보면 그 위성 지도, 그 다음에 클릭하면 안으로 들어가서 도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도로 시점에서 찍은 것들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리는 유튜버를 봤어요. 그 사람은 그 소스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여행이나 그 어반은 실질적으로 뭐 사진을 주로 저는 그 현장에서 그리는 것보다 제가 찍은 사진을 댈 수 있으면, 여행하면서 찍었던 사진이나 동영상 속에 있는 내가 찍은 동영상 안에 있는 그런 그 장면들을 그리고 주로 이제 그걸 그리려고 하죠. 그렇게.
감고 있는 상태, 눈이 그 약간 서리빨 같은 눈이 쌓여 있는 상태의 그림 사진인데, 그래서 지금 그 피스테이블 붙이고, 그리고 창문 있는 부분만 지금 칼로 도려내고 있어요. 사실 저게 이제 그 칫솔로 이제 그 화이트 물감을 뿌릴 생각인데, 저쪽에만 집중적으로 창문에 이렇게 눈발을 쌓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저기를 도려내고 지금 그 화이트를 뿌릴 거고요. 저 화이트는 그 수채화용 화이트가 아니라, 저건 옆에 그냥 아크릴 화이트가 있어서 아크릴 화이트 가지고 칫솔에다 묻혀서 뿌려봤어요. 근데 처음에 뿌렸을 때 상당히 놀란 게, 이게 그냥 아크릴 원액이 물을 전혀 대지 않았는데 너무 묽게 확 뿌려져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냥.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 뒤에 이제 그 눈 쌓인 배경을 좀 그려보려고 하다가 일단 그거는 그냥 안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